자, 이번 시간에는 제2절 청소년 집단 상담의 제 영역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시간을 마지막으로 청소년 집단 상담의 기초, 필수 과목 2과목, 2과목에 해당되는 내용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집단 상담의 기초가 점수 받기에 좀 좋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좀 쉽게 출제가 된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정도만 숙지를 완전하게 해주시면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습니다. 집단 상담의 기초가 어쩔 때는 이거 좀 지엽적인 것이 나왔고 약간 어렵다. 이 2급에 집단 상담이 있거든요. 선택 과목에. 어쩔 때는 기초가 상급이 더 어렵게 나올 때가 있었어요. 같은 해 문제인데 2급이 좀 쉽고 집단 상담의 기초가 어렵게 나올 때가 있었어요.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았지만 아무래도 기초가 더 쉬워야 되잖아요. 근데 기초가 더 어렵게 나온 적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보면 아주 쉬운 문제에서부터 아주 좀 어려운 문제까지 골고루 다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잘 숙지해 주세요. 이번 시간은 그냥 가볍게 볼 수 있는 것들, 가볍게 볼 수 있는 것들인데, 이번은 청소년 집단 상담의 어떤 영역들이 있는데요. 그거 보고, 그 다음에 청소년 집단 상담자가 이제 3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4장에 최신 기출 내용을 넣어드렸는데, 최신 기출 내용도 앞에 있는 내용들의 연장선상에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최신 기출 내용이 좀 이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번 좀 쉽게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보겠습니다. 청소년 집단 상담의 제 영역을 주제별 프로그램으로 설명해 보면 다음 도표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자, 밑에 보면 사회성부터 나오죠. 제가 말씀드린 거 체크해 보실래요? 사회성, 정서, 부적응, 성장. 자, 요 네 가지죠. 요 네 가지 좀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시험 문제에서 사회성과 관련된 프로그램으로 옳은 것을 고른 것은. 그러면 이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부적응과 관련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런 식으로 낼 수도 있어요. 오지선다로. 그래서 이런 것을 대비하는 게 2절의 주 목표예요. 우리는 시험 공부합니다. 자, 현재 청소년들을 위한 집단 상담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발되어 적용되고 있어요. 자, 주제별로 보면 사회성이 있어요. 부끄러움 극복을 위한 집단 상담, 친구 사귀기 프로그램, 대인관계 향상을 위한 집단 상담, 갈등 관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성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인관계거든요. 그래서 대인관계에서 부끄러움을 극복하고, 대인관계에서 친구를 잘 사귀고, 대인관계를 향상시키고, 그 다음에 대인관계에서 갈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갈등을 관리하고, 이런 것들 다 사회성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학습이죠. 학습은 여러분들이 좀 뻔하게 알 수 있어서 제가 체킹을 안 했어요. 집중력 향상이라든지 학습 습관 향상이라든지 시험 불안 극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학습과 연관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진로도 뻔하죠. 진로 탐색이나 진로 의사결정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청소년 이해론이라는 과목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진로 상담 이론이 간혹 나오더라고요. 최근에는 또 발달 심리에도 나온 적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청소년의 진로와 연관성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서는 우리가 조금 이렇게 뭐랄까 느낌은 와요. 어떤 거냐? 첫 번째 불안 동그라미, 두 번째 분노 동그라미, 세 번째 스트레스 동그라미. 이런 것들이 다 정서와 연관성이 있거든요. 대인 불안 극복을 위한 집단 상담 프로그램, 분노 조절을 위한 집단 상담 프로그램, 스트레스 대처 훈련을 위한 집단 상담 정서입니다. 자, 부적응이 있는데요. 부적응은 청소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카테고리, 주제가 됩니다. 첫 번째가 우울과 자살관념의 밑줄, 그 다음에 비행 청소년의 밑줄, 약물 남용 청소년의 밑줄, 부적응 학생 적응력 강화, 그 자리는 가로 묶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다 부적응과 관련된 집단 상담 프로그램들입니다. 우울과 자살관념, 만약에 우울만 나오면 정서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자살관념까지 들어가 버리니까 이게 이제 부적응과 연관성이 있는 거죠. 비행 청소년을 위한 집단 상담이나 약물 남용 청소년을 위한 집단 상담이나 부적응 학생을 위한 적응력 강화 프로그램은 다 부적응의 주제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마지막 성장입니다. 성장은 상당히 포괄적이다 좀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자, 가치 명료화, 우리 시험에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가치 명료화, 신념이나 가치관의 명료화는 성장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성취동기 육성, 맥클리랜드가 이야기한 성취동기는 성장과 연관성이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자아 성장의 밑줄, 또래 상담자 밑줄, 마음의 대화 밑줄, 도덕성 증진의 밑줄, 이런 것들이 다 성장 프로그램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기타가 있는데요. 성교육이나 말더듬이나 섭식장애 하나, EQ 향상. EQ는 우리가 이제 감성지수라고 하죠. 그 다음에 RBT 집단상담. RBT는 앨리스의 합리정서행동치료 집단상담이에요. 그래서 여기 인지와 연관성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이 정도는 가볍게 보시죠. 자, 이제 제 3절로 들어가는데요. 청소년 집단상담자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그냥 청소년 집단상담자의 어떤 자질,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겠죠. 성격과 기본 자세니까. 그 다음에 전문적인 특성도 필요하죠. 인간적인 특성도 필요합니다. 이걸 전문적 자질과 인간적 자질이라는데 최근에 이런 것도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겠습니다. 바람직한 성격 특성입니다. 다양한 상담 이론과 기법을 자신의 개성에 맞는 생활 철학과 삶의 방식으로 활용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다양한 상담 이론과 기법을 숙지해야 되잖아요. 이게 전문적인 자질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자신의 가치와 능력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다른 사람들과 도움을 주고받으며 대등하고, 이 대등하고는 이제 평등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맺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집단 상담자가 집단원들을 위해서 어떤 위계적인 차원에서 권위를 너무 내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단 상담 참여자들의 무기력함이나 의존적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도록 자신의 건전한 생활 방식과 능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상담자가 힘을 발휘하잖아요. 이런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그러면은 거기 안에는 뭐가 있냐면 집단원들이라고 할게요. 집단원들의 역량 강화를 도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상담자 선생님이 저런 영향력과 힘이 있으시구나. 나도 그렇게 힘을 키워야 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셔야 된다 이거죠. 그게 이제 역량 강화를 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변화에 적극적이며 기꺼이 새로운 것을 시도한다. 뭐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이제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을 창의적인 자세라고 하거든요. 뭐 진부한 거 말고 창의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명확성이 결여된 불확실성을 기꺼이 수용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완전하고 확실한 게 있을까요? 그렇게는 어렵죠. 다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불확실성을 기꺼이 수용할 수 있는, 자신의 실수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청소년 상담사의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삶에서 무엇이 본질인지 알며 추구한다. 이게 자기 정체감 아닙니까? 여러분, 상담자가 자아 정체감도 없으면서 어떻게 집단원을 상담해요? 그건 어렵죠. 그래서 자아 정체감이 충분히 잘 성취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경험을 함께 나누며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하며 동일시할 수 있다. 이 공감성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이게 이제 예술적 자질이죠. 인간적 자질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생기 있고 활동적이며 감정적인 삶을 살며 삶을 긍정적으로 향유한다라고 했습니다. 정서가 메말라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서가 메말라 있으면 안 된다.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실하고 솔직하며 모순되지 않고 정직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칼 로저스의 인간중심 상담을 배웠는데 거기에 보면 진실성이란 게 있어요. 진심을 담아서 내담자, 집단원들을 진짜 돕고 싶은 마음에서 자기 자신의 경험이나 이런 거를 간단하고 솔직하게 뭐한다? 그쵸, 표출하는 거예요. 셀프 디스클로저, 자기 노출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순수하고 진실된 사랑을 주고받으며 공허함과 무력감을 느끼지 않는 것. 과거나 미래보다는 현재, 우리가 항상 현재를 강조한다. 상담에서는 현재가 중요해. Here and now, 지금 여기의 관점,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현재의 느낌이라, 현재의 생각이나 현재의 행동이라 하거든요. 거기에 충실하고 다른 사람들과 인간관계 맺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기꺼이 인정한다. 앞에서 말씀드렸고, 실수에 대한 죄책감에 빠지지 않고 그것으로 배우려 합니다. 상담자도 상담을 이제 끝맺는 시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상담을 했는데 1시간 반 동안 집단 상담을 했다. 우리가 집단 상담 회기가 12회기였는데 12회기가 다 마무리됐다. 그러면 스스로 자기 피드백을 해야 돼요. 셀프 피드백을 해서, 그래서 자기의 발전에 어떤 동력으로 삼아야 되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실수한 것이 이거였구나. 내가 이것을 인정하고 나의 발전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것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 바로 이거고요. 자신의 일에 깊이 몰두하며 창의적 과제에 삶의 의미와 가치를 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 중독이라는 말을 쓰는데 일 중독까지는 아니고 자신의 일에 대해서 애정을 가져라 그 말입니다. 그런 의미로 생각하셔도 되고요. 삶의 의미와 형태를 원하는 방향으로 새롭게 결정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생활하려고 노력하는 거, 창의적 자세. 그 다음에 자신의 감정과 정서적 체험을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는다. 이게 뭐죠? 자기 노출, 그리고 고통과 즐거움을 함께 나눈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이 있잖아요. 고통을 나누면은 그게 줄어들고 즐거움을 나누면 그게 배가 되고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상담자도 자신의 어떤 경험이나 아니면 정서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내 집단원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집단원들도 방어적인 태도가 좀 줄어들면서 자기 노출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상담자에게 필요한 자질입니다. 자, 청소년 집단 상담사의 기본 자세가 있는데 용기를 내고 모범을 보이고 심리 상태에 동참하고 선의의 관심을 갖고 이 선의의 관심은 우리가 이제 윤리 원칙에도 나와요. 선의, 자선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 집단원들, 집단 상담이니까 집단원들의 어떤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그런 이타성의 마음,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집단 상담의 효과에 대한 신념을 갖고 그 다음에 개방적인 자세를 취하고 오픈 마인드, 그 다음에 공격에 대응하는 능력을 함양하고 이게 뭐냐면 이제 사람마다 독특성이 다 있어서 저항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저항하는 경우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신감을 갖고 영향력을 발휘한다. 그랬을 때 집단원들도 역량 강화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아를 인식하고요. 여기는 이제 자신의 자아입니다. 자기 자신의 자아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걸 내자로 자기인식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창의적 태도 지니고 이런 것들이 기본 자세다. 상담사가 쉬운 직업은 아니에요. 상담사가. 그리고 집단 상담은요. 1대1 상담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자질과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기출문제 확인학습을 보면요. 전문적인 자질이 나오죠. 전문적 자질에 동그라미 크게 쳐주세요. 청소년마다 발달적인 접근이 다르기 때문에 치료적, 예방적, 발달적 집단을 다른 관점에서 이끌어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발달 단계 중에 청소년이란 게 있어요. 그러면 청소년의 발달적 특징을 모른다? 어떻게 접근합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 이해론을 배우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지식으로 쌓여야 되죠. 그래야 전문적인 자질이다. 제가 앞에서 말했는데 지식과 이론을 겸비하는 것은 바로 이제 전문적인 자질과 연관성이 있다 이거예요. 전문적인 자질과 연관성이 있다. 자, 그리고 이 지식과 이론 외에 나머지 것들이 있어요. 외의 것들은 우리가 갖춰야 돼요. 용기를 발휘한다든지, 이타성을 발휘한다든지, 공감을 한다든지, 창의적인 태도를 보인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인간적 자질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우리 상담사는 이 두 가지가 균형감 있게 골고루 잡혀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면접시험 보잖아요. 면접시험 볼 때 상담사의 자질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이 두 가지를 같이 말씀하셔야 돼요. 이 두 가지, 하나만 말씀하시면 안 돼. 두 가지가 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청소년의 부모와 협력할 수 있는 기술이나 연령 집단의 발달 과업을 이해하거나 청소년 집단원에게 적합한 의사소통 기술을 갖춘다거나 그 다음에 기술적인 측면도 지식이 있어야 기술이 겸비되는 거니까 자신의 가치관이 다문화 청소년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인식한다거나 자신과 타인을 이전과 다르게 보고 느낄 수 있는 유일한 경험을 제공하고 이전과 다르게 행동하도록 격려하거나 지지하는 거. 더 나아가서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문제들을 점검하고 이 문제들에 대응하는 다양한 방법을 서로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거나 청소년 집단 상담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경험과 함께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자신의 영향력을 분석하도록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은 정말 전문가답다. 전문성이 막 철철 넘치는 것이 느껴져요. 집단원들이 봤을 때. 그런 것들이 집단원들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알았죠? 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고, 자, 밑에 전문성이라는 게 나옵니다.
전문성에 동그라미 쳐주시고 맨 아래 보시면 인간적인 특성이 나오죠. 인간적인 특성에 동그라미 쳐주시고 이 두 가지를 우리는 골고루 겸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제가 밑줄 친 것이 큰 카테고리인데 1번 한번 읽어보세요. 전문성의 1번 시작. 개인 상담 경험입니다. 쉽게 말할게요. 상담에 수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상담에 경험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담자로서의 경험과 상담자로서의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담자도 상담을 받았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담자로서의 경험도 있다라고 하는 건데 개인 상담을 통해 상담자가 되고자 하는 동기에 대해 탐색하고 내담자로서 상담의 효과를 몸소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담자로서의 경험, 집단원들과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을 연마할 수 있는 기회뿐만 아니라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의 역동성을 이해하는데 촉매 역할을 하며 집단을 이끄는 데 자신감을 심어주는 게 상담자로서의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담 경력이란 말을 하죠. 초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부단한 노력을 하고 슈퍼비전을 받고 그러면 또 아주 탁월한 전문 상담가가 될 수 있는 시기가 있죠. 이런 것들이 상담자로서의 경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집단 경험입니다. 자, 집단 경험의 첫 번째가 자기 탐색 집단, 두 번째가 교육지도 실습 집단, 그 다음에 집단 실습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게 집단 경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모색함으로써 집단원들과 상호작용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제거하고 집단원의 입장에서 집단을 조망해 볼 수 있는 게 자기 탐색 집단이라 합니다. 자신의 문제를 모색한다. 그게 바로 자기 탐색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교육지도 실습 집단은 수련 감독자와 함께 참여함으로써 이게 뭐예요? 내가 지도를 받는 거잖아요. 교육 지도를 받는 거. 그걸 영어로 슈퍼비전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수련 감독자, 슈퍼바이저와 함께 참여함으로써 예비 집단 상담자의 집단 과정에 대한 통찰력과 이해력을 길러주며 치료 집단이나 상담 집단의 집단원으로 참여하여 자신을 탐색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집단 실습입니다. 시행착오를 통해서 더욱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귀중한 기회가 될 거고 실습을 위한 유형과 크기는 교육 집단이나 상담 집단이 적합하고 인원수는 4명에서 5명 정도가 좋다. 우리가 이제 집단 실습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상담이나 복지나 이런 심리 쪽이나 이런 것에 보면은 현장 실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습이 좀 중요하니까 교생도 실습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집단 실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시행착오를 통해서 자기 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집단 계획과 조직 능력입니다. 우리가 집단 상담을 들어가기 전에 계획을 세워서 공고를 하고 이제 집단원을 모집을 하고 그 집단에 대한 초기, 중기, 종결의 상담 계획을 쭉 짜는 거잖아요. 자, 집단 계획과 조직 능력. 집단의 전체 회기뿐만 아니라 각 회기별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집단을 생산적으로 이끌 수 있으며 집단원 개개인의 집단 참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기법 전략을 갖추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집단원의 목적도 있고 전체 집단의 목적도 있는데 그걸 잘 설정해서 그것을 달성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말했던 거 상담 이론과 지식 가장 기본적인 거죠. 필수적인 지식이며 전문가의 책무에 해당됩니다. 인간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경험입니다. 자, 주위 사람들과의 행동, 사고의 의미, 영향에 대해서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민감성을 체득하게 되며 일상생활에서 자신감을 갖게 된다. 우리가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작업이에요. 가장 기본적으로. 그럼 집단 상담도 다른 집단원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집단 상담자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인관계를 잘 형성할 수 있는 자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인간에 관한 폭넓은 지식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 관계를 잘 형성할 수 있겠죠. 그걸 잘 갖추지 못하면은 관계 형성이 어려워지고 그러면 집단은 조기 종결할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러한 것들이 전문성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큰 카테고리에서 보면 되는데 그 밑줄 쳐져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제 기억인데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런 식으로 박스용으로 나왔어요. 자, 첫 번째가 개인 상담 경험, 두 번째가 집단 경험, 세 번째가 집단 계획과 조직 능력, 그 다음에 상담 이론에 대한 지식,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인간에 관한 폭넓은 지식과 경험, 지식적인 측면이 나온다, 이론적인 측면이 나온다, 기술적인 측면이 나온다 그러면 전문성이에요. 자, 이제 인간적인 특성 보겠습니다.
인간적인 특성은 이 볼드 처리된 거 있잖아요. 진하게. 자, 그 부분을 보시면 첫 번째가 집단원에 대한 선의와 관심, 별표. 밑줄 친 것은 시험 문제 포인트예요. 자, 집단원에 대한 선의와 관심은 인간적인 특성입니다. 거기 보시면 집단원들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서 진정한 관심과 선한 의도를 선의라고 해요. 이것을 갖는 자질이 바로 인간적 자질입니다. 그 다음에 8번을 먼저 보세요. 8번에 보면 창조성과 독창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참신한 모습과 새로운 방법을 가지고 집단에 임한다. 신선미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진부한 모습을 미연에 방지하는 자질을 우리가 창조성 또는 독창성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다 인간적 자질에 들어가요. 이 두 가지가 밑줄 쳐져 있는 이유는 이 두 가지를 찾아내거나 이 두 가지가 전문적 자질에 해당되지 않거나 이런 문제가 출제되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밑줄이 되어 있어요. 자, 1번 별표, 8번 별표 치시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 보시면 자, 용기와 끈기, 자신감, 융통성과 포용력, 진실성과 개방성, 자각력과 수용력, 그 다음에 지각력과 민감성, 유머감, 지혜 이런 것들이 다 인간적 자질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느낌은 오죠. 아, 그래, 맞아. 이거는 전문적 자질이라기보다는 인간적 자질에 해당되겠다. 이렇게 큰 틀에서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자, 용기와 끈기인데 실수나 실패 가능성에 구애받지 않고 새로운 행동을 모험적으로 시도하는 용기, 어려움과 압력에도 굳건히 버틸 수 있는 끈기의 자질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자신감, 자신의 유능성을 확신한 후에 자신감을 가지고 집단원을 대하는 자질입니다. 그 다음에 융통성과 포용력인데 자신이 계획한 대로 또는 가치롭다고 여기는 방향으로 집단원들을 따라오게 강요해서는 안 되죠. 강요하는 대신에 그 다음에 가로 집단원들로 하여금 집단의 방향을 자발적으로 이끌어가도록 허용하는 자질을 우리가 융통성과 포용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성과 개방성은 집단원들을 대할 때 마음속으로 느끼고 생각하는 바에 일치되게 반응한다. 이걸 우리가 진실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경험이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표현한다. 이것도 진실성이고요. 개방성이라 말할 수 있죠. 집단 과정에서 신뢰할 수 있다고 표현하는 자질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진실성과 이 개방성은 거의 유사어예요. 칼 로저스의 인간중심 상담에서 상담자의 태도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게 바로 진실성, 일치성, 개방성, 솔직성, 진솔성이다. 이게 모두 다 동의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자각력과 수용력입니다. 집단 상담자 자신의 정체감, 목표, 동기, 욕구, 장점과 단점, 가치관 등을 명확히 지각하고 인정하며 수용을 위해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슈퍼비전을 받아야 되는 자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뭐랄까요? 상담자 자신에 대한 자각을 해야 된다. 이걸 자기 지각이라고도 하죠. 자기 지각이 가장 중요하다. 앞에서 제가 자기 인식이란 말을 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수용할 수도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슈퍼비전을 해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이게 약간의 뭐랄까 지적을 했다. 그러면 그거를 수용할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상담자가 발전이 되죠. 그 다음에 지각력과 민감성. 집단원들은 다양한 언어, 비언어적 메시지를 통해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나타내기 때문에 적시에 지각하고 민감하게 대처하는 능력의 자질이 필요하다. 집단 상담은 한 8명, 6명에서 8명 정도 이제 하는데 집단 상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감정이 나오겠습니까? 민감하게 그걸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센시티브가 좀 필요하겠죠. 8번을 했고요. 유머감입니다. 자신을 향해 웃을 수 있고 자신의 인간적 약점을 유머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의 자질이 됩니다. 우리가 좀 이렇게 그 유머감을 이야기하면서 미소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표정 관리도 상당히 중요한데 유머 감각은 표정과 같이 가야 돼요. 그러면서 집단원들에게 한번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빵 터졌다고. 이런 이야기도 가끔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집단원들의 어떤 저항감을 누그러뜨리거나 아니면 좀 분위기가 좀 딱딱할 수 있어요. 처음 만났을 때. 그런 것들이 다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됩니다. 지혜입니다. 인간 행동에 대한 이론과 기술을 학습에 추가해서 직관적 지혜를 터득해야 된다. 자, 우리가 이제 지식과 지혜는 약간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직관적인 지혜를 터득해야 복잡한 집단의 역동까지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는 자질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식적인 것은 기본적인 배경으로 깔아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지혜롭다 이런 말 하잖아요. 지혜롭다. 집단 프로그램을 할 때 직관적인 지혜를 터득하고 그걸 활용해서 집단의 역동성, 서로 상호작용하는 힘인데 그런 것들을 잘 그런 것들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청소년 집단 상담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인데요.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화 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집단 상담 기법의 사용뿐만 아니라 개인의 어떤 자신의 개인적인 가치 체계를 통해서 집단 구성원에게 미칠 수 있는 자신의 영향력에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제가 군림하는 자세, 권위를 너무 내세운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 것들은 유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집단 상담에 참여하는 과정에 부수하는 심리적 부담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집단원들은 서로 만나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런 집단 상담을 통해서 만났거든요. 그럼 심리적인 부담감이 생길 수 있어요. 그죠? 나의 이야기를 전혀 안 본 사람들한테 이야기한다는 자체가, 그죠? 근다고 이제 집단원들이 상담자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심리적인 부담감을 잘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집단 구성원들의 목적을 분명하게 제정해야 되고, 이건 뭐 당연한 이야기. 그 다음에 집단 구성원들과 함께 비밀 보장과 집단의 규범에 대해서 논의해야 됩니다. 네 번째 체킹. 자, 네 번째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하나는 비밀 보장이에요. 그래서 집단원 안에서 이야기되는 것은 밖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규칙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집단의 규칙이 집단 규범이잖아요. 그래서 비밀 보장과 집단 규범에 대해서 논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심리적인 욕구 충족을 위해서 집단 구성원들을 대하지 않도록 진지한 존중심을 보여야 된다. 이런 것들이 수용이에요. 수용. 그러니까 집단원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해 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수용의 자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 회기 종결 단계에서 구성원들이 그들의 생각과 느낌을 말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충분한 시간을 할애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루에 이제 집단 상담할 때 1시간 반에서 2시간을 한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일정이 끝났어요. 오늘 일정이 끝났을 때 경험을 나눠야 돼요. 경험을 마지막에 마무리하고 딱 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 집단 구성원들이 집단에서 학습한 내용을 그들의 일상생활에 활용하려고 시도할 때 다른 사람들도 받을 수 있는 부정적 반응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자, 집단에서 배웠던 것을 가정에서, 직장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시도할 때 어떤 부정적인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미리 얘기해서 집단원들과 나눌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8번째, 자신의 집단 상담자 기법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집단 상담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야 된다. 효과라고 하는 것은 목표 달성 정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가장 기본적으로. 그러면 마지막에 종결 단계 때, 회기 마지막에 한 회기가 아니라요. 전체 회기 마지막에 평가 작업을 해요. 평가 작업을 할 때 효과성 평가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하게 되는데 그러한 방법도 잘 개발해라. 집단 구성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첫째, 동그라미, 말하고자 하는 것만 말하도록 허용하고, 둘째, 동그라미, 집단의 압력으로 어떤 행위를 강요하려는 시도를 막으며, 동그라미, 셋째 동그라미, 구성원들 중에 어느 누구도 속죄양, 다른 말 희생양이 되어서 인권을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9번 체킹. 자, 말하고자 하는 것만 말하도록 허용하는 게 뭐죠? 쉽게 말씀드리면 엉뚱한 이야기 하면은 전체 집단원에게 마이너스가 돼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주제가 있으면 그 이야기한 주제에 맞게 그 카테고리 안에서 이야기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라 라고 하는 것이고요. 좀 속된 말로 쓸데없는 이야기는 안 하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집단의 압력으로 강요하려는 시도, 그러니까 이게 집단 동조 압력이라고 하거든요. 집단 동조 압력으로 어떤 한 사람이 거기에 좀 이렇게 뭐랄까 내몰리고 있다. 그럼 이게 또 그 세 번째 있는 희생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 압력으로 어떤 행위를 강요하려는 시도를 막아야 되고요. 만약 이걸 못 막잖아요. 그러면 희생양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 둘째와 셋째는 연동되는 이야기다.
자, 기출문제 확인 학습 들어갑니다. 법원의 수강명령으로 의뢰된 청소년 대상 집단 프로그램 운영 시 유의사항입니다. 여러분, 이게 비자발적 내담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자, 집단원이 지각과 결석을 자주 한다면 이에 대한 제한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의 수강명령으로 의뢰된 청소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법원에서 이 수강명령으로 의뢰된 청소년은요, 내용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각과 결석을 자주 하면 제한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집단 과정 중에 언급된 내용에서 비밀 보장이 되는 것도 있고요. 한계가 있는 것도 있음을 고지한다. 비밀 보장은 한계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라. 고지해라. 집단원에게 중도에 포기할 수 있는 권리도 알려줘야 됩니다. 중도 포기 권리를 의미하는 거죠. 집단 참여가 집단원에게 가져다주는 유익을 강조하면서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겁니다. 법원에서 필요한 상담 내용을 요구한다면 비밀보장 원칙 예외가 적용되어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아시죠? 법원에서 정보 공개 요청이 왔다 그러면 이것은 알려줄 수가 있어요. 비밀보장의 예외가 된다는 것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1번 체킹, 3번 체킹, 그 다음에 5번 체킹입니다. 135를 잘 기억하세요. 지각과 결석이 있다면 제한을 가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포기할 수 있는 권리. 참여 포기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집단 참여, 집단원에게 중도에 포기할 수 있는 권리를 알려준다. 그 다음에 법원에서 이것을 정보 공개 요청했다. 그러면 비밀보장 예외가 된다는 거 135 체크해 주세요. 적대적 행동을 보이는 청소년 집단원에 대한 집단 상담자의 대처 방안입니다. 적대적 행동을 보인답니다. 그러면 상당히 힘든 청소년 집단원이네요. 적대적 행동이 집단 응집력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야 될 겁니다. 우리가 집단 상담에서 부적합한 대상 이런 것도 앞에서 배웠는데요. 너무 적대적이다. 지나친 적대성이 있다든지 아니면 심각한 성격 장애가 있다든지 이럴 때는 이제 부적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집단원이 적대적 행동으로부터 받는 느낌을 표현하고 적대적 집단원 이를 경청하게 하고 적대적 행동 이면에 감정을 자각하게 합니다. 적대적 행동을 집단에서 다루기 힘든 경우에는 개인 상담을 병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적대적 행동을 보이는 청소년 집단원의 문제가 심각하면 즉각적으로 개입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 즉각적으로 개입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심각하다 그러면 다른 집단원에게 도움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상사와 상급자와 충분히 논의를 해서 이 집단원은 재배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지나치게 적대적일 때는 집단 상담의 부적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 것은 3번 적대적 행동 이면에 어떤 감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 감정을 자각하도록 하고 4번 개인 상담을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 상담을 병행한다. 왜 적대적 행동을 하는 청소년 내담자는요. 집단원은요. 저항하거든요. 그래서 이 저항의 원인이나 적대적 행동의 원인을 개인 상담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 집중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5번 체킹. 즉각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 심각할 때는. 자, 쉼터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방 집단을 운영하는 경우 유의할 점입니다. 개방 집단의 동그라미. 개방 집단은 새로운 성원이 들어올 수 있고요. 폐쇄 집단은 새로운 성원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쉼터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입니다. 그러면 가정 밖 청소년들입니다. 일명 가출 청소년이죠. 한 회기 내에 다룰 수 있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요. 그 다음에 매 회기마다 회기 종결에 대한 느낌을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요. 꾸준히 참여하는 핵심 집단원들을 확보하고요. 개방 집단에 들어오는 신규 집단원에 대해서는 오리엔테이션은 반드시 회기 내에 실시할 필요는 없으며 끌어주세요. 자, 우리가 신규 집단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신규 집단원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회기 안에 실시할 필요는 없어요. 꼭. 그 다음에 회기 내가 아니더라도 집단 상담자가 개별적으로 실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쉼터에 생활하는 청소년들 대상으로 했기 때문이고 이미 서로에 대한 인식이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거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아는 집단원이 들어올 수도 있고 모르는 집단원이 들어올 수 있다. 아는 집단원이 들어오는데 왜 오리엔테이션 할 필요가 있겠어요? 없죠. 쉼터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이니까 서로 알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타당한 이유 없이 지각과 결석을 반복하는 집단원에게는 집단 참여 제한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에서 했던 거와 연관성이 있죠. 자, 제가 여기에 또 5개가 있는데 자, 체크할 거 준비하세요. 4번 체킹하시고 5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오리엔테이션은 반드시 회계 내 실시해야 한다. 그럼 틀리다고요. 왜? 아는 성원이니까. 자, 4번이 가장 핵심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학교폭력 가해자가 교칙에 따라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청소년 집단 상담에서 상담자의 역할입니다. 자, 학교폭력 가해자입니다. 가해자가 의무적으로 참여를 해요. 어디에? 청소년 집단 상담에. 1번 체킹. 집단원은 참여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없다? 있다고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와 일맥상통하죠. 중도에 포기할 권리. 여기 보면 참여를 거부할 권리 있다고요.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청소년 집단 상담이라도 보호자의 허락과 사전 동의 절차가 필요하고요. 비밀보장 예외 사항에 대해서는 비밀보장이 지켜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1번만 중요해요. 1번 체킹. 부모나 법적 보호자 허락을 확인해야 되고 사전 동의 절차를 진행하는 게 요구되고 비밀보장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집단원에게 집단 이탈 시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서도 고지해야 합니다. 왜요? 학교폭력 가해자가 교칙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집단원에게 집단 이탈 시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서도 고지를 해야 되겠죠. 자, 이해되신가요? 오케이. 기출문제 확인학습의 마지막 부분은 우리 시험에 나왔던 독특한 사례 4가지를 제가 쭉 지문을 통해서 넣어드렸어요. 이게 다 시험에 나왔던 지문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잘 숙지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기타는요. 최신 기출 내용을 1번, 2번, 3번 세 꼭지로 넣습니다. 아주 짤막하게 넣는데 어렵잖아요. 이제 금방 했던 내용들과 연동이 되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어요. 코리, 이 집단 상담에 상당히 유명한 학자죠. 코리가 제시한 집단 상담자의 인간적 특성입니다. 현관펜 준비, 용기 밑줄, 집단 과정에 대한 신뢰 밑줄, 유머 감각 밑줄, 함께함의 밑줄, 개인적인 힘의 밑줄, 그 다음에 창의성의 밑줄입니다. 앞에서 했던 내용들과 연관되죠. 오케이. 그런데 콜이라는 학자가 말한 것이 이게. 그러면 용기는 상담자라는 역할 뒤에 숨지 마라. 그리고 실수를 인정하며 자신의 통찰과 신념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용기라고 합니다. 나는 상담자니까 이런 역할 뒤에 숨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는 것을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집단 과정에 대한 신뢰입니다. 집단의 치료적 힘을 믿고 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단 상담자는요, 집단원 모두를 거기 나온 대로 치료할 수 없어요. 집단 상담은 집단원들 간의 그런 역동성이나 응집력이나 그런 것들이 더 치료적 힘이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잘 발생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집단 상담자의 역할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유머 감각입니다. 집단원에게 웃음을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함으로써 문제를 새로운 각도에서 조망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유머 감각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함께함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자각하고 표현합니다. 자기 노출. 그 다음에 집단원들과 마음을 함께 나눕니다. 이걸 우리가 진실성, 개방성 이런 이야기도 했었어요. 개인적인 힘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힘은 영향력이에요. 영향력의 동그라미. 자신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인식합니다. 이 자신은 상담자, 그 다음에 타인은 집단원들이거든요. 자, 그러면 집단원들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겠죠. 그래서 집단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자질이 바로 개인적인 힘입니다. 창의성입니다. 참신한 모습과 새로운 방법을 가지고 집단에 임한다. 신선미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진부한 모습을 미연에 방지하는 자질이 창의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창의성 또는 독창성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는 성장 집단의 3가지 하위 집단입니다. 성장 집단 밑에다 써주세요. 위에다가 이렇게 성장 집단의 하위 집단 3가지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트레이닝 그룹, 훈련 집단입니다. 자, 우리 이걸 T 집단이라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참만남 집단, 이것도 했었죠. 자, 엔카운터 집단이라 합니다. 인카운트 그룹. 그 다음 마지막은 마라톤이요. 자, 마라톤 집단까지 있습니다. 1번 훈련 집단의 밑줄, 2번 참만남 집단의 밑줄, 세 번째 마라톤 집단의 밑줄 치면 됩니다. 그래서 훈련 밑줄, 참만남 밑줄, 마라톤 밑줄, 요 녀석들이 성장 집단의 하위 유형입니다. 성장 집단의 하위 유형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 시험에 요 3가지 또 골고루 잘 나오잖아요. 단독으로도 잘 나오고
이거를 발전시킨 게 이거잖아요. 훈련 집단의 내용을 보완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참만남 집단이고, 자, 마라톤 참만남 집단이라고도 하죠. 마라톤 참만남 집단은 마라톤에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상당히 집중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쫙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앞에서 해드렸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성장 집단은 다양한 집단 활동의 체험을 원하거나 자신에 대해 좀 더 알기를 원하거나 자신의 잠재력 개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성장과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 구성된 집단입니다. 끊어주시고, 크게 훈련 집단, 참만남 집단, 마라톤 집단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성장 집단의 기본 가정은 구성원이 안전한 분위기 속에서 집단의 치료적 요소를 경험하게 되면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평가하여 자신의 참 모습을 깨닫게 되고, 사고, 감정, 행동의 변화를 꾀하게 되면서 궁극적으로 인간적인 성장을 실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자신의 참모습을 깨닫는다. 그 자리 밑줄, 이게 참만남 집단. 그 다음에 맨 아래 보면 인간적 성장을 실현한다. 그 자리 밑줄. 성장 집단에서 상당히 중요한 문구들이죠. 훈련 집단 들어갑니다. 성장 집단의 세부 유형으로 집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대인관계에서 감성, 민감성을 높이는 한편 인간관계 기술을 신장하기 위해 고안된 집단이다. 우리가 이 훈련이 있잖아요. 이 훈련은 어떤 훈련이다? 그렇습니다. 대인관계 훈련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인관계를 훈련하는 집단을 우리가 T집단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인간관계 기술 신장, 그 자리 동그라미 또는 밑줄, 이것이 목적이에요. 인간관계를 신장하기 위한 목적이 바로 훈련 집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시고 감수성 훈련 집단, 실험 훈련 집단 이런 게 있잖아요. 훈련이란 말이 들어가요. 트레이닝이란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T집단이니까. 그래서 훈련의 동그라미, 참만남 집단, 성장 집단의 세부 유형으로 모든 장면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훈련 형태에서, 보세요. 훈련 형태에서 발전된 것이 뭐라고요? 참만남 집단이다. 그래서 참만남 집단은 훈련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마라톤 집단입니다. 마라톤 집단은 두 번째 줄, 집중적이고 심화된 상호작용. 그 자리 밑줄. 요게 나오면 마라톤이에요. 자, 성장 집단의 세부 유형입니다. 그래서 마라톤 참만남 집단 이렇게도 이야기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며칠 동안 연이어 회기를 가짐으로써 참여자들의 방어를 감소시키고 친밀감을 창출하여 보다 집중적이면서 인텐시브하게 심화된 상호작용의 활성화를 기반으로 인간적 성장을 꾀하기 위한 집단이 마라톤 집단이다. 마라톤 집단도 시험에 잘 등장했죠. 지문 보시면 잘 나와요. 자, 마지막입니다. 응집력이 높은 집단의 특성입니다.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아실 것 같은데 3번, 4번, 10번에 밑줄 돼 있죠. 별표. 자, 맨 아래 10번 있습니까? 그 자리에 과거 X라고 쓰세요. 10번 아래에다가 과거 X라고 쓰세요. 자, 응집력이 뭐죠? 응집력은 결속력을 말합니다. 소속감을 말하는 거예요. 이 집단원 8명이 서로 결속이 잘 되고 있다. 소속감도 갖고 있네. 그랬을 때 이 집단의 특성은 자기 자신을 개방하며 자기 탐색에 집중하겠죠. 다른 성원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면서 해결해 가겠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집단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즉각적으로 잘 표현하겠죠. 왜? 친하니까. 결속이 잘 돼 있으니까. 자, 서로를 보살피며 있는 그대로 수용하겠죠. 보다 진실되고 정직한 피드백을 교환하겠죠. 건강한 유머를 통해서 친밀감을 느끼고 기쁨을 함께 하겠죠. 깊은 인간관계를 맺음으로 중도 이탈자가 적겠죠. 적다의 동그라미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집단의 규범이나 규칙을 준수하고 지키지 않는 다른 집단을 제지하겠죠. 우리 집단은 왜 그거 도움 안 돼?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제지하겠죠. 마지막 같이 읽으세요. 시작. 지금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의사소통을 합니다. 과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현재, 지금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의사소통을 하게 됩니다. 자, 되셨나요? 오케이. 항상 제가 집단 상담이나 상담에서 말씀드리잖아요. Here and now, 지금 여기가 중요하다. 그런 것들을 항상 상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정신분석 집단상담이나 정신분석적 상담 같은 경우는 과거의 내용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런 상담 이론의 독특성은 별개로 하고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초점을 맞춘 의사소통이나 지금 여기에 초점을 맞춘 접근을 상담에서는 많이 지향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졌습니다. 마지막 강의가 조금 길었는데 그래도 마무리는 지어드려야 돼서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졌습니다. 집단상담의 기초 내용이 다른 과목에 보면은 얇아요. 두껍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어요. 내용도 좀 이렇게 컴팩트하게 정리했기 때문에 이 내용하고 기출문제 보시고 나중에 예상문제 보시면 충분히 20개 이상은 맞출 수 있을 거다 확신합니다. 자, 이론적인 부분들이 많았으니까 집단상담의 이론적인 부분들 상담 이론과 연동해서 잘 정리하세요. 합격 기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